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 배워야 산다를 4월 달에, 올해 4월 달이죠. 배워야 산다를 진행한 이후에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주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2차 전지가 주도주인데 이게 좀 꺾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꺼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 4월달 배운 사람들을 한 이후에 다시 주도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진짜 우리가 디테일한 좀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2차 전지가 주도진 섹터인 이유에 대해서 배워야 산다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배워야 산다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4강으로 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우리가 엔트리급의 LFP 배터리 시장이 얼만큼 이제 커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볼륨, 그러니까 중저가, 중가형의 이제 우리가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급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국내 이 3사 정말 위대한 기업이죠. 예,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리고 SK온,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또 금양까지 이제 밸류 체인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장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양극재에 대한 소재 쪽에서 이 관련주들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들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또 약한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박순혁 작가님의 그 레볼루션이죠. 이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과, 그리고 정확하게 또 시장에 대한 이 밸류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작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고 또 간결하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커리큘럼이 이제 2차 전지 기본 개념하고 산업 정리고요. 자, 2강에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양극재, 에너지 밀도의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2차 전지 주도 섹터와 이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24년도 올해 이제 뭐 10월 추석 연휴 끝나면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 한 분기만 남아 있고요. 2차 전지가 이제 2024년도에 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입니다. 2차 전지 기본 개념, 그리고 산업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화면이 뉴욕 5분가인데요. 좌측이 1900년도고요. 이 13년 만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게 전부 다 마차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 정도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한 대 정도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불과 13년 만에 이 전부 이 마차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혁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고, 이 최종적인 건 우리 이 국내뿐만 아니 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역시 뭐 IRA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지만, 저는 이제 탄소 배출, 우리가 거의 2035년이면 이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이런 시기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보급률 자체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시장이 지금도 ING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 열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1996년도에 GM의 딜리버리 1, EV1이 사실은 처음 EV 전기차였거든요. 근데 왜 그 시장 자체가 이 개화가 열리지 않고 다시 좀 내연기관으로 대체가 됐냐면, 이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 시작은 GM의 EV1이거든요. 이 개발지가 GM에서 개발했는데 1996년도에서 양산을 해서 이 1999년도에 생산했는데 2002년도에 단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납축 전지예요.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처럼 이 기술력이 지금처럼
사실 뭐 우리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때와 지금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의 최고 속도가 그 당시에 1996년도에 이 120km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보게 되면 최고 시속 뭐 260에서 280 가죠. 그리고 이 이온 배터리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220km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이었고요. 이 납축전지, 지금 납축전지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납과 황산을 이 전극과 이제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인데 이게 충방전을 통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이게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면 내연기관에 이제 본넷들을 열면 뭐 이게 있어요, 그죠? 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와 굉장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GM의 제너럴 모터스의 EV1의 이제 재원을 보겠습니다. 이 납축전지가 우리가 과거에 이 16.5kWh에서 18.7kWh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축전지의 용량이거든요. 용량인데 이 16.5kWh면 한 89 정도, 요 정도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재원이 또 다른 모델로 이제 니켈 수소전지가 26.4kWh로 이게 169kg 정도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납축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승차 인원이 2인승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실용성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굉장히 그 1996년도에서 1999년도, 2000년도에 이때 한번 전기차로 어떤 시장 자체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지 않았던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배터리,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주행거리가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만약에 대전까지 가는데 거의 갔다가 못 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LFP 배터리, 그쪽도 에너지 밀도가 낮거든요. 근데 엔트리급으로 저가형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과연 그 시장 자체가 얼만큼 확대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이게 배터리 성능 부족이었다. 이렇게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시장에 뭐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이게 이제 2차 전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죠? 이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다 배우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소가 가장 가벼운 기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헬륨가스고요. H, 원소기호 2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리튬이 원소기호 3번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지금 이 납축전지가 82번의 원소 기호에 있습니다. 그죠? 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보시면, 자, 위에는 수소는 지금 기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체고, 색깔별로 좀 틀립니다. 그죠? 요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디테일한 뭐 원소 기호 번호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3원계, 4원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코발트가 들어가고요. 니켈이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그 원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망간도 들어가고, 철도 들어가고,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원소 기호, 주기율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기본적인 어떤 원리만 알게 되면 상당히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쉽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2차 전지 역사와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자, 아래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납산이에요. 1850년도에. 이게 보시면 결국은 에너지 밀도의 향상이거든요. 밀도가 높아야지 주행거리가 많이 가고요. 그리고 효율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술력. 예.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초전도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는 미래에 앞으로 한 2030년이나 향후 한 10년 이후에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기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리튬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SK온에서 뭐 우리가 811, NCM 811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km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NCM 9반방 같은 경우는 이게 주행거리가 700km 이상 갑니다. 근데 그 어떤 그 밸류 체인이 된 시점 자체가 2018년에서 2020년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극재가 지금 흑연이고 인조 흑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로 가면서 음극재가 리튬 메탈로 이게 꿈의 소재로 바뀌어 버리면 이 주행거리는 1200에서 1500km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아직까지도 현실성이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리튬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노이즈들이 많은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도 핵심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C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류당 시간당 흐르는 전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급속 충전을 해서 C레이트가 1 기준으로 만약에 뭐 1시간에 충전이 가능하다. 근데 C레이트가 뭐 4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10분, 리튬 LFP가 10분에 뭐 10분 충전해서 400km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C레이트가 뭐 6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요.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건 가능하지만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폭발의 위험이 분명히 LFP도 인산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갈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실적이 동시에 나오는 섹터는 저는 이번 뭐 제 생애에는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자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주도주들이 가고 있고 지금 물론 뭐 우리가 그 중심선상에 지금 리튬의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챔, 양극재,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까지 다 해서 그죠 분리막까지 다 하고 이게 포스코 퓨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실 수직 계열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을 때 이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5월 4일 날 히든 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히든 카드죠. 그 방송 출연이 이제는 야인 시대였는데 제가 뭘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5월 4일 날 제가 방송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BM이었는데 그 BM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영상 한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2차 전지 양극재. 양극재요? 양극재요? 히든카드 키워드 마제스터 전문가님은 아니다. 아직 양극재 끝나지 않았다. 아직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 잡. 네,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고요. 에코프로 BM, 금양 LG화학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도 뭐 직전 저점 지지는 제가 목표 가격을 55만 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와, 55만 원. 예, 그래도 지금 네. 충분히 저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55만 원 잡아주셨네요. 네. 자, 지금 그 당시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5월 4일 날 지금 차트 보세요. 24만 2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성장성만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 추천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성장과 실적,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으로 이미 3년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밸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충분히 55만 원까지는 저는 그 당시에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불과 짧은 시간 안에 58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55만 원 찍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출연을 하면서 딱 한 종목,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말 주옥 같은 종목을 이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딱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확신한 근거를 가지는 이유들을 아셔야 되니까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테슬라가 2008년도에 이게 로드스터예요. 이게 리튬이온이 처음 2003년도부터 해서 이제 완성차를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로 사실 이제 만들어 놓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로 그 당시에 로드스터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이제 시작이었죠. 그죠? 자, 주행거리가 372km에 제로백이 4초까지 굉장히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당시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18650이라는 거예요. 18690. 야, 이거 18650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18650의 배터리가 자, 6,800개를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18650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규격이에요. 우리가 AA가 있고 AA가 있고요. 18650은 지름이 1.8cm예요. 1.18mm. 그리고 6.5cm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규격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노트북에 보면 1860이 처음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트북에도 저방이 있고 중방이 있고 고방이 있어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고방에 어떤 에너지 출력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가 그냥 우리가 배터리를 그 전원을 연결해서 한 2시간, 3시간 계속 길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전기 청소기를 보게 되면 이 청소를 하다가 좀 먼지를 강하게 흡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속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게 그때 만약에 우리가 1860 배터리도 저방이나 중방을 쓰게 되면 그 효율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출력을 요하는 이 배터리를 써야지만 그 모터를 빨리 돌리면서 그 강한 어떤 효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흡입력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터리 우리가 청소기에 쓰는 배터리인데 근데 그 배터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방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 그 배터리가 6,800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6,800개가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가 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안에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6,800개가 들어가면 그 밸런싱이 틀어지면 이게 굉장히 어떤 에러 메시지가 많이 뜨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게 우리가 BMS라고 그래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파나소닉가 그죠? 1860 배터리를 테슬라에 전적으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왜?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핸드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1860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규격이 작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작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파우치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우치형 배터리로. 근데 다시 이 테슬라로 인해서 1860 배터리가 다시 시장에 나와서 규격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8650이었는데 효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행거리가 370km 갔는데 이 재원 자체가 우리가 사실 내연기관에서는 히터를 틀면 그렇게 우리가 기름이 팍팍 먹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히터라든지 우리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주행거리 속도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원은 370이지만 한 340에 350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또 겨울철에 또 취약해요. 추울 때, 동절기 때. 그러면 한 250km 갔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테슬라가 시장을 열었어요. 전기차 시장을. 2008년도 그다음에 Y 모델, S 모델, 그죠? 우리가 또 X 모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18650에서 또 이게 2170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보셨죠? 로드스터 같은 경우가 6,800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18650이. 근데 너무 이게 셀 밸런스가 틀어지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4,300개로 들어갔던 게 21790이 시장에 보급이 많이 되면서 넘어갔던 겁니다. 모델 3라든지 모델 Y라든지. 그래서 22700 이게 4,300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나마 셀 밸런싱을 맞추는데 좀 어느 정도 유효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활용 시장에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21700이라든지 1860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용량 대비해서 8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배터리 어떤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ESS 저장 장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사이클링 얘기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사실 리사이클링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게 뭐 사용할 게 없어요. 리튬은 뭐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 추출하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리사이클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680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테슬라에서 이번에 4680 이 탑재를 해서 출시한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 이 파나소닉이 4680을 만드는데 모형만 4680 얘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4680은 한 9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4680은 4.6cm에 8cm인데 이건 테슬라에 지칭한 거고요. 삼성 SDI에서는 이 프로젝트명이 46XX예요. 그리고 또 요 길이가 46955고 46120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길면 그 안에 열을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방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SDI 마찬가지고 이제 4680이 테슬라는 4680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거예요, 시청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있는데 왜 다 대형화로 가냐면 이 효율이 그만큼 나와야 되고요. 그 안에 뭐 셀 밸런싱이라든지 그리고 뭐 BM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LMFP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LMFP 같은 경우는 망간을 추가를 하면서 이게 이중 그 BMS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작동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걸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청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기초니까 잘 내용을 들으시고요. 그 안에는 양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렇죠?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보시면 양극에 있는 이 분리막을 통해서 음극으로 갈 때 이걸 우리가 충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그리고 자, 방전은 뭐냐면 방전은 에너지를 그죠?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방전은 뭐냐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겁니다. 리튬 이온이. 이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이 원리로 이제 우리가 충방전을 하는 거고요.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게 굉장히 양극의 어떤 구성을 보면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 활물질이라든지 도전제라든지 바인딩이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시장에서 우리가 소재주들을 제가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5월 4일 날 이 에코프로 BM이 24만 원에서 추천하면서 55만 원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2018년, 2019년도부터 해서 밸류체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스미토모가 일본의 양극재 기업이거든요. 네, 양극재 기업인데 이 NCM 811부터 해서 이 그 양극재 어떤 효율 자체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3사 있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리고 LG화학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코스모 신소재하고 이들 기업에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결국은 파나소닉에 납품하는 게 스미토모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도예요. 2021년도에 양극재 탑업체를 보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2위가 LG화학이고 자, 3위가 지금 니치아, 벨기에 유미코아,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 자, 그리고 뭐 중국의 리코, 그 스미토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전에는 스미토모가 이 파나소닉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스미토모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밸류체인이 어떤 시기 자체를 보게 되면 2018년도인데 그게 NCM 811이라든지 그 이외에 NCM 9반반이라든지 이 기술력을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좀 알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에코프로에서요. 시간이 지금 6시 26분이네요. 자,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에코프로에서 프렌들리 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자,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급에서는 NCM하고 NCM, NCMX 4원계. 그리고 자, 볼륨. 그러니까 중가형.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발트 프리가 뭐냐면, 코발트가 없이 MMX, NMX, 그 니켈과 망간을 사용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륨, 이제 중급의 우리 전기차, 이 양산을 2024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니켈과 여기 보시면 망간 리치는 하이 망간이거든요. 그 OL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뭐예요? 테슬라 Y 모델이죠. 그게 이제 중저가형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지금 또 그 주행 거리가 뭐 450km 450 못 가거든요. 네, 못 갑니다, 절대로. 350km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아마 겨울철에는 아마 그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그 시장은 열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LFP 어떤 그 직장에서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타보신 분들은 이 굉장히 충방전하는데 힘든 시간 많이 걸리고요. 에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번에 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이가 사실은 엔트리급으로 이 경차잖아요. 2,700, 2,9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주행거리 205km예요. 근데 겨울철에 보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완전히 그 레이 같은 경우는 한 120km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3년 전에 레이가 나왔었어요. 전기차가 2014년도에 나왔었어요. 가격이 3,500만 원인가 나왔는데 주행거리가 100km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출시를 했는데 지금 그게 또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트리급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저가에서 소디움은 뭐냐면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가 이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양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024년도 말 2025년도면 준비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도 CATL 배터리 거의 안 씁니다. BYD라든지 이런 배터리 쓰고 있고요.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포스코 퓨처는 26년도 양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엔트리급의 시장에 어떤 시장 점유를 하기 전에 막 지금 밀어내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재 구반반 지금 812 이후부터 해서 구반반은 CATL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유 무슨 얘기하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양극재에 쓰이는 금속 원소를 보면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에너지 밀도는 니켈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수명을 요하는 이제 금속 원소고요. 망간 안정성이고 이 알루미늄은 이제 출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4원계, 3원계, 4원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양극재 제조 공정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전구체, 전처리는 프리코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장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상장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IRA 법안에서 결국 이제 구간마다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이 전구체 시장을 내재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제 거린매에 유상진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내고요. 이제 완전히 내재화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처리 과정을 프리코스라 얘기를 합니다. 그 소정 과정이 굳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1차 소성 그리고 후처리를 하고 2차 소성 이런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런 과정들이 그냥 뭐 가마에 구워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게 한번 보시자고요.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양극재예요. LFP도 양극재입니다, 여러분들. 양극재 셀이에요. LFP 셀입니다. 그리고 NCM 셀, NCMA, NCA 이렇게 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니, 양극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MMX 이게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CM, NCA, NCMX, NCA는 우리가 여기 프리미엄급, 그죠? 고가. 그리고 LFP와 그 NMX 같은 경우는 약간 중저가, 엔트리급. 그리고 LLO, LC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급,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급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미 벌써 다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NC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자, NCM은 이게 삼원계라고 얘기해요. 조합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에요. 그 함량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이전에는 NCM 뭐 523이라 그러면 니켈 함량이 50%고요. 코발트 함량이 20%예요. 그리고 망간 함량이 30%거든요. 그럼 일단 요건 제외하고 NCM 111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NCM 같은 경우는 수명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안정성에는 약간 좀 취약하죠. 에너지 밀도는 그나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낮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코발트, NCM 중에서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니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가격 자체가 지금 LFP하고 5에서 7%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시장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가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NCA 보겠습니다. 이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비율 자체를 111로 했을 때 용량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아요. NCA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쵸? 에코프로 BMW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NCA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고 조인트 벤처 만든 게 에코프로 ENG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안정성과 수명을 보게 되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조금 딸리지만 나중에 어떤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게 뭐 딸리는 건 아니더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지금 공부 차원이니까. 자, LFP 양극재를 보게 되면요. 안정성은 뭐 니켈하고 철이니까, 여기서 리튬하고 인산철이니까 지금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폭발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C레이트라든지 이거 기본 굉장히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이 LFP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용을 오늘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0.2C라 그러면 C레이트가 0.2C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 0.3C라든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LFP가 NCM, NCA보다 수명 자체가 만약에 NCM 9반반이라든지 NCM 계열의 배터리가 10년이다. 그러면 얘는 20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LFP가 뭐 10분 충전에 400km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C레이트를 높여야 되거든요. 6C라든지 5C라든지 높여야 되는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폭발의 위험이 무조건 있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용량을 역기를 50km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이거 100km를 들면 어떻게 해요? 처음은 몇 번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어떤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쵸? 다음은 못 든단 말이에요.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LFP가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명은 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LFP 기준을 뭐 1대1이라든지 리튬과 그쵸? 인산철의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어떤 그 요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NMX는 이 가격 경쟁력 코발트 프리라거든요. 자, 3원계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게 망간이에요. 니켈 함량이 1로 봤을 때 망간의 가격을 보게 되면 한 3배 정도, 아니 3배가 아니죠. 4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광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코스트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코발트 프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선도적인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양산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 3원계 그리고 우리 3사죠, 3원계가 아닌 뭐 우리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LG화학, 예, 코스모 신소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LLO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망간 리치인데 이게 망간 리치는 뭐냐면 망간을 높여서 하이 망간이에요. 그래요. 아까 우리가 울트라 하이 니켈은 뭐예요? 니켈 함량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94%까지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의 그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94%까지 높여버리면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사실 그 정도까지 올리면 다원계가 아닌 단원계로 거기서 이제 코팅을 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코팅을 해서 이제 폭발의 위험에서 이제 배제될 수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니켈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고드름처럼 충방전을 하면서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뾰족뾰족한 고드름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분리막을 치면서 양극하고 음극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막도 이 나노 기술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 시장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 봤죠. 그죠? 에코프로 BM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바인딩 계약으로 먼저 지금 다 주문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3분기에 리튬 가격과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영업 이익에는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이 판도 자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면 보세요. 자, 지난 5월 4일 날 정확하게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까 내용 보셨죠? 그죠? 한 번 더 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4만 원에서는 진짜 싼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추천하고 나서 지금 7월 26일 날 공매도의 숏스퀴지로 이게 58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58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5월 4일 방송을 추천했을 때 제가 진짜 야인시대 이전에 제가 이토마토의 전속 전문가로 지금 16년대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그게 이제 단기로 추천하는 건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그냥 중기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추천을 과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55만 원 추천을 하면서 그 목표가에 도달을 했잖아요. 자신 있게. 그쵸? 왜? 바인딩 계약이라니까요.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야,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7%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자체가. 바인딩 계약이지만. 그러면 그게 이 리튬 광물에 의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바뀌거든요. 근데 수직 계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최고 빠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저는 수직 계열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어떤 그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IRA 법안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58만 원의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오늘 현재 가격을 봅시다.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9만 원이에요. 29만 원. 이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98%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니까요. 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찍어 누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시장 이 종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내후년까지 보면 저는 지금 29만 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무조건 비싸죠, 이거. 응? 근데 얘랑 지금 얘를 에코프로 BM을 따져보면 얘는 지금 싸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프렌들리에서 2022년에 먼저 지금 다 계획을 해놨다니까, 미래 성장 전략으로. 엔트리급으로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결국은 NCM 9반반에서 NCM 812부터 절대 지금 못 따라옵니다. CATL이 여러분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요를 맞추고요. 해도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산업 자체를 보겠습니다. 리튬의 수요 산업. 자, 빠르게 좀 진행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공부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공부해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마제가 2차 전지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명확합니다. 리튬의 수요 산업 변화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18년도까지는 ESS 있죠. 우리 저장장치. 그리고 산업용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도 작년부터 해서 산업용이 확 줄었죠. EV 시장이 50%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년까지 보면 이게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열리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에 사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이 몇 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야, 100대 중에서 몇 대가 있는지. 응?
그거 보면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오늘 차가 비가 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막히는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옆에 주위 찾아보세요. 전기차가 얼만큼 있나. 그죠? 그러면 저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SK온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삼성 SDI는 우리나라에는 뭐 없죠. 그죠? 일단은.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트가 결국은 결정의 어떤 주요 요인이란 말이에요. 저희 전기차에. 근데 과거에 보시면 아까 자, NCM 우리가 LMO 여기 2015년도에는 주행거리 못 갔죠. 에너지 밀도입니다. 결국은 주행거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NCM 523 이거 보면 아시겠죠, 이제. 이 얘기 보면 야 누가 지금 이 NCM 523인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야, 맞아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2019년도에도 NCM 622인데 니켈의 비중이 60%, 코발트가 20%, 망간이 20%예요. 622까지요. 523까지요. 이게 SK온하고요. LG 엔솔하고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사실 2017년, 18년도까지는 우리나라 LG 화학이 거의 뭐 주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 LG 에너솔이라는 기업 물적 분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만큼 진짜 업력이 어마무시하게 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알아주지 않고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밸류가 바뀐 게 이게 NCM 811부터 여기서 양극재 기술력이 더 이상 CAT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단적으로 한번 그냥 얘기를 해드릴까요? 파나소닉, 지금 테슬라가 파나소닉 전적으로 셀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침투를 하고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죠?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효율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재화를 하려면 결국은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요 내용부터 합시다. 자 NCM 622이고 NCM 811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NCM 811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봅시다. 이 고가의 차량 벤츠 EQS잖아요, 여러분들. EQS 여러분들 보세요. EQS 이 벤츠가 EQS 재원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400km야. 400km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107kWh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멋진 차고 이거 벤츠 안 팔립니다.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할인해서 덤핑 치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터리가 CATL에 니켈, 코발트, 망간의 3원계 NCM 811인데 그쵸? NCM 811인데 중요한 거는 CATL이에요. 주행거리가 404km고 재원이 용량이 107kWh예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아이오닉 6하고 아이오닉 5에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국내에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오닉 6에도 자, 이 모델이 자, 53kW급이에요. 이거와 자, 77.4kW인데 53kW가 탑재가 된 우리 아이오닉 6 SK온입니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예요. 주행거리가 360km예요. 이거 반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야, 이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많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재원을 보고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주행거리가 진짜 이 효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시장의 밸류체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여러분들 벌써. 응?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2021년부터 해서 이 양극재 기업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2021년도에 벌써 17%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14%, 니체가 11%인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벨기에 유미코아가 양극재 기업입니다. 9.8%, 독일의 바스프. 그죠? 그러니까 이 진짜 독일도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전 글로벌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그 시장을 선두에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NCMA 4원계 지금 LG 엔솔하고 양극재 계약을 했죠. 그죠? 삼성 SDI하고 그리고 SK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훅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훅 올라왔어요, 벌써.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LNF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LNF를 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사실 올해 초에 그 테슬라하고 양극재 3조 규모로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코스트의 40% 50%의 코스트를 결정짓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와 이 셀 기업을 보게 되면 셀이 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완성차와 셀 기업의 어떤 조인트 벤처라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지분을 50대 50을 만들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코스트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LG 엔솔이 51%에 51%의 어떤 지분과 그 예를 들어 A라는 완성차 업체가 49라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배터리가 이게 완성차가 5천만 원이에요. 배터리가 2,500만 원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결정 권한에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LG 엔솔이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2,5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해야 돼. 2,6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갑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갑의 위치에 있는 그 소재 업종이 양극재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 퓨처에, 코스모 신소재, 뭐 LNF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갑의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가격 결정력에 프리퀀스 시장, 전구체 시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구체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 기업들도요.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진출 판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만금의 어떤 그 허브 기지를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기술을 전수를 하면서 있죠. 그죠? 판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죠? 그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필두로 해서 시작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 다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 전기차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소재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이건 진짜 알고 넘어가자. 아직까지도 소재 쪽에서는 저는 무조건 양극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의 40에서 50%의 어떤 코스트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또 40에서 50%는 양극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입 장벽 자체가 양극재 기업들이 그저 다른 글로벌 시장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G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얼티엄즈 다이렉트 공급 계약 체결한 게 뭡니까? 양극재.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양극재 기술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장 증설하고 수요를 맞추는데 지금 앞으로 바인딩 계약으로 3년 그 이후에 또 3년 시간이 걸리면 2027년, 202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걸 걸러내는 필터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잘하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잘 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 도움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양극재에서도 역시 이 전체적인 어떤 코스트를 결정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양극재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가 뭐 이 전체 어떤 그 셀에서 47%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음극재가 한 12%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14%예요. 그리고 전해액이라든지 뭐 기타 나머지 여타 등등등. 그러면 한번 일례로 보겠습니다. 음극재는 기술 장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는 아니지만 그쪽 업계에서는 웬만하면 이 뭐 우리가 흑연이라든지 흑연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필 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조 흑연이라든지 나중에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어떤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중요한 건 충방전의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이 음극재를 어떻게 지금 소재를 바꾸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보겠습니다. 내가 자동차 하나를 팔았는데 이게 47% 4대를 하나를 팔았어요. 한 대를 팔았는데 47%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음극재가 12%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음극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대를 팔아야지 양극재에 대한 이윤이 같은 어떤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도 그러면 또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4일 날 야인시대, 그죠? 아까 히든카드에서 양극재 무조건 해야 된다. 나머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은 보면 안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LFP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탄산 리튬이 있죠. LFP 시장에서 결국은 이 효율을 올리려면 이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또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건 진짜 단순하면서 이 용량 자체 53kWh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53kWh인데 요거 하나만 우리 알고 갑시다. 자, 제가 여기 이거 전기장 한 대당 탑재되는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1000W를 1kW라고 그래요. 와트시는 1kWh는 1000W라고 얘기를 하고요. 1MWh는 1000W, kWh 100만 와트시 이렇게 하거든요. 1GWh는 1000메가와트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3kWh예요. 그러면 그 요금을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지? 그래서 전기요금이 만약에 53kWh 왔는데 얼마가 나왔을까? 이걸 보세요. 그러면 1kWh 요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3kWh 이게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급속이라든지 완속 충전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3kWh인데 지금 이게 지금 용량이 아이오닉 6 재원이 53이면 1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한 4배 정도 되죠. 그죠? 아까 가격이 얼마였죠? 여기 2,860원이잖아요. 그죠? 이 단가 계산하면. 응? 그러면 2,860원이면 이 완충하는데 만 원 정도 돼요. 428, 432, 11,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택시를 좀 많이 탔어요. 저는 뭐 자가를 타고 다니지만 급할 때는 뭐 카카오 불러서 뭐 택시를 탔는데 물어봤어요. 기사한테. 진짜 직접. 아이오닉 5잖아요. 5인데 그게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SK 온거 NCM 811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완충하면 얼마 충전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밥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밥 충전을 했을 때 정말 가까우면 만 원, 8,000원, 9,000원이래요. 그래서 600km를 간대요. 근데 단 조건이 내가 그 에어컨을 켜지 않고 그리고 또 뭐죠? 히터를 틀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틀면 확 떨어진다. 400km 초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요 한 3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기차를 사서 안전하게 그죠? 그리고 이 싸게 얼마만큼 빨리 효율을 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3kWh이고요.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벤츠 EQS가 벤츠의 어떤 그 네임밸류로 여러분들이 벤츠를 좋아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뭐 SK온이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탑재된 그런 배터리를 탑재한 뭐 GM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도 NCM 811이잖아요. SK온 그리고 LG엔솔.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들을 여러분들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전기차의 심장은 결국은 배터리의 주행거리고 그 배터리의 밀도는 양극재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후에 분리막이라든지 음극재가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제 점진적으로 뭐 대조전자라든지 나노 신소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3원계에서 주행거리 결정의 가장 핵심 결정 요인이 양극재 3원계, 4원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4원계, 3원계인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LFP 배터리하고 그 가격 자체가 얼만큼 프리미엄 그리고 볼륨급 그리고 엔트리급을 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면 뭐 구입을 해서 뭐 1, 2년에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 가격 결정에 40% 50%를 하는 게 배터리 셀인데
그 배터리가 얼마만큼 위대한 기업의 배터리를 쓰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배터리 진짜 위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인 이유에 대한 1강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이죠. 네, 2강에서는 이 양극재와 우리가 전반적인 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마제스터 TV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니까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